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만 봐도 세상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실감하시죠? 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와 각국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10가지 핵심 이슈로 정리해서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해협 하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멈출 수도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단 하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그 경로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중동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위기의 진원지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생명줄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 동맥이 지금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런 정치적인 긴장감이 실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차가운 숫자를 통해 그 충격의 크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1%. 이게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하향 조정한 거죠. 그리고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명확하게 중동 분쟁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타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 한동안 잡히는 듯했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에너지랑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4.4%까지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계획했던 금리 인하? 이거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 바로 미국 달러로 몰립니다. 이른바 킹달러 현상이 다시 시작된 건데요.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 다른 나라들, 특히 빚이 많은 신흥국들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자,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각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는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특히 미국이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올리면서 전 세계 무역량이 확 줄어들 위기에 처했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죠. 유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에너지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스 공급이 끊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이제는 공장에 공급할 에너지를 배급제로 나눠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프렌드쇼링.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무조건 싸고 효율적인 곳에서 물건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동맹국들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거죠. 안보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 중국 중심, 이렇게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동맹이 효율성보다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가 함께 나누던 교역이라는 파이 자체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기술 전쟁이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그야말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 히토류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첨단 기술 공급망에 빨간불이 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다들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AI 관련 인프라 투자는 올해 40%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AI 투자가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를 구해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품으로 끝나버릴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세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시죠. 최근에 세계 지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모였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요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서 이렇다 할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가 긴장이 고조되는 날이었다면 오늘은 그 긴장이 드디어 숫자와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날이다.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닌가요? 막연하게 느껴졌던 위기감이 이제는 IMF 성장률, 물가 지표, 각국의 관세 정책 같은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연결된 세상에서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다음 충격은 과연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올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